한 주간의 가장 핫한 뷰티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더 뷰티 뷰티 랭킹쇼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쇼핑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시간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뷰티 트렌드 기자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베스트 이템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약간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색적인 주제로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뭘까요? 볼까요? 100번을 강조해도 아직 모자란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은데 자외선 차단에 관한 베스트 이템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크림 하면은 이게 야외 말고도 실내 환경에서 이런 형광등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라는 얘기도 있고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 노화가 쭉 진행이 돼갖고 그것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피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니까 가장 기본 제품 이제 크림형도 있지만 뭐 스틱형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쿠션도 많이 생겼고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변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희천 씨의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라고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있죠. 사실 제 작품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주제가 버건디였는데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더 많이 배서 잘 어울려요. 아까 것도 좋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자막을 항상 자주 넣어주세요. 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베스트 아이템은 아이사의 워터드롭 선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워터드롭 크림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예요. 스틱 제형이나 팩트 제형의 선크림은 좀 뭉침이나 밀림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워터드롭 제품은 크림 제형이라서 그런지 좀 발리는 게 좀 쫀쫀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잘 펴 발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뷰티템 후기 어플을 보면요. 26세 지성 민감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수분크림을 같이 부드러운 발림성이 좋았다. 백탁 현상 없이 바를 때는 촉촉하고 뽀송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좋았다는 사용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반대로 25세 건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가볍고 물 같은 제형이라서 양 조절이 좀 어렵고 그리고 바른 직후에는 끈적임이 느껴져 아쉽다는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죄송한데 25세는 처음 들어봤어요. 25세 아니에요? 30 들어봤어요. 5세. 이번 주에도 제가 좀 더 공신력 있는 후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워터드롭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흡수력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흡수력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손등에, 너무 많이 짰네요. 그러게요, 손이 짰어. 손등에 발라준 다음에 워터드롭이라서 바르면 물방울이 이렇게 딱 생기는. 진짜요? 완전 촉촉해요. 보이시죠? 오. 아, 이거 알아. 그리고 진짜 백탁 현상도 없어요. 전혀 없네요. 백탁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흡수가 다 됐으니까 생모래를 통해서 흡수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발릴 때는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뽀송뽀송하게 발렸나 봐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붙었어요. 흡수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선크림 같은 거 보면은 SPF 50 이렇게 플러스 옆에 있잖아요. 밑에 PA 플러스는 뭐예요?
이게 저는 PA는 정확히 저도 잘 몰랐었어요. 네. 사실 근데 PA가 자외선 A 차단 등급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PA 뒤에 플러스가 뭐 1개에서 4개까지 붙는데 이게 1개씩 늘어날 때마다 2배에서 4배의 차단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시간을 의미해줘요. 그래서 네. SPF 옆에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정말 차단이 잘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숫자도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더 빨라야겠네요. 두 번째 아이템은요. 네. 우리가 편리한 아이템을 계속 찾다 보니까 늘 나오는 게 쿠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선 쿠션,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두 번째 아이템은 S사의 선 쿠션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는 정말 귀여운 이템인데 혹시 피부 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피부 톤 색깔이 다 달라요. 네, 본인의 피부 톤에 따라 저는 홍조가 좀 있어서. 홍조가 있어서 네. 원래 좀 어두운 피부는 보라색. 어두운 피부는 보라색, 그린도 어울려요. 어두운 피부는. 그리고 뭐 하얀 피부는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린다고. 분홍색이나 뭐 이런. 네. 이거 녹색, 슈렉 셀라고? 이게 있어서 이건 무슨 색이지? 이거 청록색인 흰색이네요. 이게 이 색이네. 색이네. 흰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살구색인 살구색이에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피치 톤이라고 써있긴 해요. 쿠션의 장점 아시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어때요? 일단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진짜 이게 여름 제품을 보면은 다 쿨링 효과가 있어요. 어. 일단 시원하고 진짜 BB보다 훨씬 가볍고 오히려 CC보다도 가볍고 근데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것 같고 저한테 딱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컬러감이 피부톤이랑 가장 비슷하니까 피치톤이 가장 대중적인 컬러였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자연스럽다. 보이세요? 확실히 좀 하얘지긴 했네요. 내 톤에 제일 가깝게 하얗게 된 것 같아요. 뷰티템 후기 어플을 보면요. 21세 복합성, 민감성 피부 타입의 사용자의 경우 네. 쿨링감, 네.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와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번들거림이 있어서 파우더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복합성의 피부의 경우는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크림 제형의 선크림을 발라주면 일단 좋고요. 네. 좀 약간 T존 부위 있죠. 네. 그런 이제 유분이 많은 부위에는 이런 쿠션 제품으로 가볍게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연우의 실험실. 네, 이번에는 밀착력을 제가 한번 또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선 쿠션의 경우 피부톤 보정과 모공 커버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어요. 많이 그래요. 준비하셨네요. 이 오렌지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가장 많이 애용되는 이 피치 컬러의 선 쿠션을 이용해서 한번 톤 보정과 모공 기임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야, 모공을 없애준다는 얘기죠. 프라이머 네. 효과? 네, 프라이머 효과도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확실히 되게 신기하다. 그러네. 누구보다 모공이 넓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잘 가려지네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모공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많이 네. 덧바르면 끼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꾸 덧바르면 끼임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건성 피부는 특히나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퍼프에 네. 그때는 미스트를 발라주는 극약 처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스트를 뿌려주면 좀 더 끼임 현상이 덜해지면서 더 착 달라붙어지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네. 선쿠션은 이 아이처럼 흰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부 톤업 기능이 있는 쿠션 형태의 이제 선크림은요, 이제 피부색에 맞춰서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조 피부에는 그린, 그리고 이제 칙칙한 피부, 저같이 좀 까만 피부에는 바이올렛 컬러고요. 네. 그리고 생기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버건디 계열의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거는 제가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쿠션이 또 마음에 드셨나 보군요. 모공도 가려주고 하니까 아이고, 일색이 제 거예요, 이 파우치. 아니, 제 거예요. 찢어져, 하지 마. 이거 진짜 제 거예요. 아니, 진짜 내 거야. 와, 내 거야. 세 번째 아이템은 B사의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첫 아이템이 크림 제형의 선크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아이템은 썬 밀크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네. 썬밀크라는 제형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뭘 처음 들어봐? 아까 미크쌤이 발랐잖아. 썬 밀크. 밀크와 크림이요. 근데 썬밀크는 정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선크림보다는 조금 묵은 체형의 선 밀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름이 약간 밀크라고 붙은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밀크, 네. 우유처럼. 그 대신 좋은 점은 남녀노소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얇게 진짜요. 오, 아이들까지 사용할 정도면 정말 민감성 피부도 네, 되게 마음 얇게 그리고 베타 형사도 거의 없고요. 흐를 정도로 가벼운 질감이 있고 그리고 흡수력도 굉장히 얇다 보니까 흡수력도 굉장히 빨라서 다음 메이크업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럼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보송보송하다, 마무리가. 진짜요. 그죠? 만져볼래요? 진짜 보송보송하죠. 안 바른 것 같아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여기 위에다 메이크업하면 쫀쫀하게 먹겠죠? 진짜요. 그 제가 아까 썼던 게 바로 이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뷰티템 후기 어플을 살펴보면은 25세 건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솜털과 각질이 많은 피부임에도 들뜸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흡수되는 반면에 그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돼서 좋았다는 후기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21살 민감성 피부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너무 묽은 타입의 제품이라서 양 조절하는 것이 일단 좀 어려웠다고 해요. 아까 뚜껑 열었을 때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잘 본인이 그쵸. 잘 조절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썬밀크 타입의 이제 자외선 차단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금처럼 양 조절이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퍼프에다가 물 먹은 퍼프에 이제 짜셔서 이렇게 흡수를 시키시면 오히려 더 쫀쫀하고 그리고 양 조절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특별한 향이 없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맞아도 네. 약간 향이 없으면은 약간 갈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지? 왜요? 지난해 얼굴에 로지아 맞아요. 미스트 굳이 뿌렸잖아요. 저는 맞아요. 향 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진짜 이건 호불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선크림 제형은 웬만하면 냄새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게 여자가 여성들은 남자. 어쩔 수 없다 보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향을 입히면 되니까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피부톤이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썬밀크 제품이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썬밀크 제품이 좀 다른 제형이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면은 좀 더 광이 나면서 좀 이제 커버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다음은 바로 편리함을 1등으로 꼽는 분이라면 마지막 아이템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스틱 제품을 저는 매일 발라요. 매일 매일이요? 바르고 덧바르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몸에도 바르고요. 그만큼 부담이 없어서 네. 너무 맞아요. 편하더라고요.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죠.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쓰면 뭔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선스틱이다라고 얘기해 줬더니 한 일주일 안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샀어요. 선스틱을. 진짜요? 정말 편리하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선스틱을 처음 알기도 했지만 선스틱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후에도 바로 위에다가 바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게 정말 없겠다. 백탁 현상의 남성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렇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써본 결과 네. 저는 이렇게 넓은 부위에 막 바르거든요. 하지만 좁은 부위에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얘가 스틱이다 보니까 립스틱처럼 뭉개지면서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 많이 펴 발라주는 그런 아니면 좀 단점. 그럴 때는 이제 퍼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세심한 부분은 좀 근데 발라줄 이게 것 또 같아요. 퍼프로 하면은 좀 많이 또 안 퍼지더라고요. 쿠션 퍼프는 괜찮겠다. 약간 방수용 퍼프는. 맞아요. 네. 뷰티템 후기 어플을 살펴보면 30세 건성 피부의 여성의 경우 네. 촉촉해서 수정 화장을 할 때도 문지르고 막 쿠션을 발라도 뜨거나 뭉치지 않아서 좋았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지성 피부를 가진 사용자의 후기도 눈에 좀 띄었어요. 20세였고요. 네. 민감성의 피부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덧바를수록 유분감과 끈적함이 심해서 팔다리에 바르는 게 좀 효과적이었다라는 후기도. 좀 면적이 넓은 부분에 바르는 게 더 네, 좋다. 맞아요. 사실 얼굴에도 바르기 귀찮은데 팔다리까지 바르는 거 정말 귀찮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스틱은 팔다리에 바르는 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만 이제 신경 써서 바르는 게 아니라 뭐 팔, 다리, 목, 심지어는 발등까지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그리고 피부 손상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스틱의 경우에는 휴대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많이 끈적거린다는 그런 후기가 많이 있네요. 선스틱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좀 끈적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선스틱을 바르기 전에 화장솜이나 토너로 좀 닦아낸 후에 스킨케어를 완벽히 한 후에 보송보송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좀 덧발랐다면 거기에 대한 유분감을 좀 줄이고 싶잖아요. 그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유분감을 좀 흡수를 하시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키친타올을 사용하면 또 좋은 게 기름 종이로 닦으면 화장이랑 같이 닦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키친타올은 화장을 좀 유지시켜주면서 나머지 유분이나 땀만 피지 닦아주기 같은 때문에 것만 닦아주기 때문에 네, 참 유용해요. 해봐야겠습니다. 네.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몰래 갖고 나와. 숙소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니저한테 혼나죠. 자외선 차단제마다 이제 뭐 각각 장단점도 이제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도 더 뷰티 덕분에 뷰알못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기분입니다. 네, 점점 좀 알아가네요. 네. 맞아요. 사실 다음 주에는 더 기가 막힌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